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광주를 찾은 한동훈이 행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때 CBS 기자는 왜 도태우와 장해찬의 발언 등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페북과 미디어 검증이 있었는데 이번 공관위는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동훈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협박 역시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승현 의원이 GSCG 이런 거 그런 거는 현역 때 발언이잖아요. 그런 문제제기 CBS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공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사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같은 기준을 민주당에게 적용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게 CBS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어 기자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해서 질문한 것이라고 재차 발언하자 한동훈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 거고,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었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걸 시정하는 과정을 봐주시면 뭐 우리 입장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민주당은요, 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질문에 한동훈에 맞는 키가 바로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묘하게도 작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어 국회를 찾은 한동훈의 답변과 비슷하지요? 당시 기자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서 잘 안 나와서 라고 묻자 한동훈은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지요? 이어 기자가 잘 모른다고 했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세요? 라고 묻자 한동훈은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에다가 공개적으로 라고 발언했었지요. 자, 그러니까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이러니 CBS에 고개 드는 한동훈 한계론 악재 쌓이는데 이미지 정치 몰두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표가 과표집되는 꼼수들이 들통이 나고 민주당의 혁신공천 성공과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한동훈 리더십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도태우가 공천이 취소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코미디였지요.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도태우의 사과가 진정성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후 도태우가 공천 취소되자 다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결론을 내리지요. 여기에 장해찬 논란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냐는 질문을 민주당은요 라고 나오는 것이니 뭔 일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같은 날 울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지요.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 온 것과 좀 일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투형 이재명의 봉인 해제가 아닙니까? 과거 SBS 인터뷰에서 마이크를 빼버리는 그 이재명 말이지요. 즉 수구 언론들과 정면 대결하는 바로 그 이재명 말이지요. 이러니 같은 날 언론 대응을 보면 한동훈은 작년 12월로 도루묵이요. 이재명은 봉인된 전투력이 제대로 해제됐다 이겁니다. 자, 용산의 대통령실도 언론 대응이 있었지요. MBC는 잘 들어의 주인공 황상무의 발언에 국민적 분노가 일파만파입니다. 우선 당사자인 MBC의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 들어라. 당장 황상무 수석을 해임하고 직접 사과하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의 목을 조이라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 군사독재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상무가 말한 테러 사건의 기자의 유가족들도 분노했습니다.
고 오홍근 기자의 친동생인 오영근 씨는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형님이 당한 사건은 군사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상대로 정보사 군인들이 저지른 테러였다.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공분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MBC 들으라며 공개 협박하는 데 활용했다는 건데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어젯밤부터 이 일로 집안에 난리가 났고 오늘 아침 긴급 가족회의까지 마쳤다. 변호사와 협의해 협박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가족 명의로든 시민사회와 연대에서든 황수석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맞짱도 뜨고 난리면도 보도했던 이기주 MBC 기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황상무의 회칼 협박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나는 용산에 있는 동안 MBC를 죽이겠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다. 그래서 황상무의 협박이 새롭지 않다. 라며 자신이 집필한 책의 일부를 제시했지요.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다 MBC 너희들 다 죽어. 착각하지 마. 상대는 대통령이야. MBC가 다 죽을 거라니 무시무시한 얘기였다. 대통령실이 MBC에 얼마나 반감이 큰지 짐작 가능했다. 몹시 불쾌했지만 이 말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 논쟁이 커질 것 같아 대응하지 않았다. 이기주 기자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 출신 황상무는 잘 들어라. MBC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그리고 오홍근 기자의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당신은 권력을 탐할 자격이 없으니 당장 권력에서 멀어져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라. 당신이 기자 출신이란 것 자체가 비극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다음과 같이 일갈했지요. 황상무는 잘 들어.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술 마시다가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어. 김진애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종섭 간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매를 법니다. 안보실장은 출금이 기본권 침해라 하고 관계자는 공수처, 야당, 언론 등 좌파가 놓은 터치라 하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기자가 칼빵 맞을 사건을 거론하며 MBC 잘 들어라고 협박합니다. 얼마나 세게 심판받아야 정신 차릴 텐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물밑에서 덮기 공작이 일어나는 듯 김학의 때나 김건희 듀얼백 때나 양평 고속도로 때나 고발 사주 때나 비슷하게 프레임 전환하려고 왜 얼마나 급하면 누구를 쉴드 치려고 라고 밝혔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라. 황상무 수석은 14일 출입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구구 유튜버와 다름없는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가 없다고 음모론을 설파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연구자들이 인정한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을 폄훼합니다. 5.18에 대해 북한 배후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쳐 왜곡 폄훼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대통령실을 잇는 수석비서관을 맡다니 가당치 않습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실에 기용한 것부터 잘못했습니다. 당장 파면하고 광주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정부 여당 인사들에겐 5.18 왜곡 폄훼 DNA가 있나 봅니다. 어제 국힘이 도태우 씨 공천 취소하며 수습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또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기로 숨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공약은 누구도 영원히 못 믿을 겁니다. 황 수석은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기행까지 보였습니다. 최근 정권 비판 보도를 이어가는 MBC를 겨냥해 군 정보사가 자행한 언론인 해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계속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비판하면 폭력 테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KBS 기자 출신이기에 언론인들을 상대로 이런 말 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뻔히 알 텐데요. 지난 2년간 윤석열 검찰 독재는 비판적 언론인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검찰시켜 압수수색하며 압박했습니다. 최근엔 류일인 방심이 앞세워 온갖 제재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도 길들지 않으니 폭력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독재가 이제 그 본색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주권자 시민께서 엄정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실을 심판할 수 있는 날이 4월 10일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국민은 민주당으로 국힘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